자, 유리함수는 저번 시간에 우리가 유리식을 배웠잖아요. 유리식의 종류가 크게 이제 두 가지였죠. 다항식, 그 다음에 분수식. 이랬는데, 여기다 이제 함수를 붙이면 돼요. 유리함수는 다항함수, 분수함수. 두 가지인데, 다항함수는 우리가 앞에서 다 배웠거든요. 1차 함수, 2차 함수. 물론 나중에 3차 함수, 4차 함수는 나중에 배울 거고. 근데 그런 것들은 앞에서 했다고 치고, 이제 우리는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저번에 배웠던 분수식, 분모에 어쨌든 미지수가 남아있는, 변수 x가 남아있는 관계식, 걔를 보통 우리가 분수함수로 부르고, 이런 것들은 분모에 변수 x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당함수로 표현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어쨌든 위아래 아무리 약분해도 분모에 변수가 포함되어 있는 이런 함수를 우리는 분수함수라고 표현하며, 분수함수의 특징상 절대로 0이 될 수는 없죠, 분모가. 그러니까 분모가 0이 될 수 없으니까 분모가 0이 되는 값이 가질 수 없는 x값의 범위가 되고, 그거 말고는 다 가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얘처럼 다음 분수함수의 정의역을 말하시고 그러면 분모가 0이 되지 않는 값 빼곤 다 되는데 얘는 0이 되는 값이 없잖아요. 그러면 x제곱이 0 이상인데 거기다 2를 더했으면 얘는 항상 2 이상의 양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0이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얘는 모든 실수가 되고, 밑에 있는 거는 분모가 0이 될 수 있죠. 그게 얼마냐면 x가 마이너스 1이거든요. 근데 분모가 0이 되면 이건 수학적으로 이 함수값이 정의되지 않기 때문에 분모가 0이 되는 x 마이너스 1이 아닌 모든 실수,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우리가 반비례할 때 배웠던 부분이에요. 너무 오래된 내용이라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텐데 다시 한번, 이건 정확히 기본에 관련된 내용이라 하기는 해야 돼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우리가 정비례, 반비례를 배웠고, 정비례는 뭐였냐면 원점을 지나는 직선, 그래서 식이 y는 ax 꼴로 표현되며 이 a 값이 양수가 되면 1, 4와 3, 4를 지나는 직선, a가 음수가 되면 2, 4와 4, 4를 지나는 직선이었다면 이걸 이제 정비례라고 배웠었고, y는 x분의 a 하면서 이걸 반비례라고 배웠었어요. 그래프는 원점을 지나지 않는 쌍곡선이고, 이렇게 원점을 지나지 않는 대칭 형태의 쌍곡선, 곡선이 쌍으로 나타나서, 근데 이렇게 되는 거는 a가 양수였을 때고, 반대로 이렇게 그려지는 거는 a가 이제 음수였을 때죠. 중1 때 배웠던 반비례가 지금 우리가 배우는 유리함수의 기본형 그래프예요. 모든 함수의 그래프는 기본형부터 먼저 배워야 되니까. 근데 기본형 그래프는 배웠던 걸 다시 한번 떠올려 봅시다. a가 양수일 때 1, 4와 3, 4 분면을 지나고 그래프가 오른쪽 아래로 가요. 오른쪽 아래라는 뜻은 x가 증가할 때 y는 감소하는, 결과적으로 감소함수의 형태가 된다는 얘기죠. a가 음수일 때는 2, 4와 4, 4 분면을 지나가며 그래프가 오른쪽 위로 올라가요.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하는 상태, 그래서 그래프가 증가함수가 됩니다. 그리고 이 a의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a의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원점에서 멀어져요. 그러니까 쌍곡선이 옆으로 이렇게 좀 퍼져나가는 형태가 만들어진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그 분수함수의 기본형 혹은 반비례라는 개념이었던 건데, 근데 고등학교 때는 중학교가 똑같이 배우지 않잖아요. 근데 뭔가 추가를 할 텐데 중학교 때 안 다뤘던 내용들을 추가해요. 그럼 뭐가 추가되냐면 여기 이 그래프가 절대 x축에 닿을 수 없고 이 그래프가 절대 y축에 닿을 수가 없어. 왜 닿을 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이게 그래프가 y축에 닿는다는 뜻은 이 그래프식 중에 x가 0이 되는 값이 존재한다는 뜻인데, x는 누구냐면 분모값이죠. 그럼 분모는 0이 될 수 없는 게 분수함수의 특징이라 x가 0이 될 수밖에 없는 y축에는 그래프가 절대로 붙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위에 있는 분자값이 0이 아니죠.
만약에 분자가 0이 되면 실제로 이 분수식은 y는 0이라는 상수함수가 돼요. 근데 우리가 다루는 건 분수함수이기 때문에 a가 0이 될 수 없고, 그렇다는 뜻은 y도 0이 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럼 y가 0이 될 수 없다는 뜻은 x축에 있는 모든 좌표의 y값이 0이기 때문에 y가 0이 될 수 없는 분수함수는 x축에 닿을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점점 x축, y축에 가까워는 지지만 만나지 않기 때문에 점점점 가까워지지만 만나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이 선들, 이 빨간색들을 점근선이라고 불러요. 매우 가까워지지만 만나지 않는 선, 점근선. 그럼 점근선은 누굽니까? 그러면 x축, y축이 점근선이에요. 그래서 점근선의 방정식을 요구해요. 그러니까 한글로 x축, y축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수학적으로 쓰라는 얘기죠. 그럼 점근선의 방정식 아까 썼던 거죠. x는 0, y축. 그리고 동시에 y는 0, x축. 얘네가 점근선의 방정식이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그러면 점근선들이 이렇게 수직으로 만나다 보니까 만나는 교점이 있는데 그 교점이 뭡니까? 그러면 점근선의 교점이라고 부르는데 그 점근선의 교점은 원점이죠. 0,0. 굉장히 중요합니다. 점근선의 교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2차 함수, 직선, 1차 함수인 직선 같은 경우는 너무 일반적인 그래프다 보니까 좀 뭔가 포인트를 잡기가 애매해요. 기껏해 뭐 y절편, x절편, 기울기 이 정도인데 포물선부터는 이제 포인트가 되는 점들이 있죠. 포물선은 꼭지점이 포인트잖아요. 꼭지점을 찍어야 그래프를 좀 원활하게 그려낼 수 있으니까. 그럼 이 분수함수도 쌍곡선인데 이 쌍곡선을 내가 어디다 그려놔야 되는데 그걸 그리는 기준이 되는 포인트가 뭐냐면 이 점근선의 교점이에요. 점근선의 교점을 먼저 잡아줘야 그 다음부터 유리함수 그래프를 그리기가 좀 더 원활해집니다. 그건 좀 이따가 자세히 또 말씀드릴 테고. 점근선이 만나는 교점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 됐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 더. 여기 책에 나와 있으니까 여기 써 있어요. 이 분수함수는 대칭성을 떼요. 이 분수함 자체가 대칭성을 띠는데 누구에 대한 대칭성을 띠는 겁니까? 그러면 세 가지에 대한 대칭성을 떼요. 먼저 점근선의 교점에 대한 대칭성이 성립합니다. 이렇다는 뜻이죠. 여기 만약에 m,n이라는 점이 있다면 지금 그려진 그래프 이게 쌍곡선이니까 이쪽이 하나면 반대쪽이 하나 있죠. m,n이 반대쪽 원점에 대해 대칭 이동된 점인 마이너스 m, 마이너스 n이라는 점이 이 그래프 위에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래프 자체가 모든 그래프의 점들이 서로 원점 대칭의 형태를 띠고 있다라는 표현이었죠. 두 번째, 이거를 책에서는 저렇게 쓰고 있는데 이거는 기본형에서만 성립하지 기본형이 아니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공부할 때 이렇게 기억하는 게 좋아요. 기울기가 1이며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교점을 지나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성을 떼요. 무슨 말이죠? 그러면 점근선의 교점이 여기잖아요. 원점. 원점을 지나며 기울기 1짜리 직선이니까 얘가 누구예요? 이게 y는 x예요. 원점을 지나며 기울기 1짜리 직선 y는 x. 결론은 y는 x에 대한 얘는 대칭성을 띈다. 기본형일 때는.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서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에 대한 대칭. 결론은 y는 마이너스 x에 대한 대칭이 성립해요. y는 마이너스 x 이렇게 그려보고 나니 지금 그 말이 좀 이해되지 않나요? 여기 나와 있던 이 쌍곡선 표현을 좀 이렇게 할게요. 이 쌍곡선은 보니까 원점에 대해도 각각 대칭. 그다음에 여기는 y는 x에 대해서 y는 x를 접는 선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접어 넘기고 접어 올리니까 완벽히 일치해요. 혹은 y는 마이너스 x 얘를 접는 선으로 보고 이렇게 칠판을 접는다고 생각해보면 서로 완벽히 대칭 상태가 성립한다는 얘기죠. 이런 대칭성을 세 가지 대칭성을 띈다. 근데 이거를 책에 나온 것처럼 원점 y는 x, y는 마이너스 x 하면 좀 이따 평행이동했을 때 저렇게 안 나타나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이해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아요. 좀 어렵지만 점근선의 교점에 대한 대칭, 기울기 1이면서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에 대한 대칭, 점근선이 마이너스 1이면서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에 대한 대칭. 그게 성립한다라는 거죠. 자, 이제 기본형을 배웠으면 이제 당연히 뭐 하셔야 돼? 평행이동 하겠죠. 포물선도 그랬잖아. 포물선과 자꾸 비교하는 이유는 그 흐름과 거의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원과도 비슷하고. 처음에 포물선도 그렇고 원도 그렇고 기본형을 배우죠. 그럼 중요한 꼭지점 혹은 원의 중심, 걔를 통해서 이제 이동시키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표준형. 이 함수는 y는 a 가로 x-p의 제곱 플러스 q 이꼴 원은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반지름 r의 제곱, 중심이 0,0, 반지름이 r짜리 원. 그런 것들이 표준형이라면 유리함수도 기본형에서 평행이동시킨 도형 그 관계식이 있을 거라는 얘기죠. 걔를 유리함수의 표준형이라고 불러요. 그럼 y는 x분의 k라는 이 유리함수의 기본형 그래프를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이동하시오. 그러면 관계식을 이동하는 거니까 y 대신에 y-q, x 대신에 x-p를 대입해서 식을 정리해보면 y는 x-p분의 k 플러스 q 이런 모양이 되고 이걸 우리는 표준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럼 중요한 거는 그래프의 전반적인 특징은 바뀌지 않아요. 근데 위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위치가 바뀐 것 때문에 약간 변화를 줘야 되는 게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근데 이걸 이제 식으로 보면 좀 저렇게 문자로 보면 어렵기 때문에 간단한 예를 좀 들어볼게요. y는 x분의 2라는 분수함수가 있었다 칩시다. 근데 얘를 원래는 여기서 이렇게 그려졌던 거죠. 이렇게 그려졌던 유리함수 그래프였던 거예요. 걔를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이동하시오. 그러면 관계식은 y는 x-1분의 2 넘어오면 마이너스 3 이렇게 써진다는 얘기죠. 그럼 이 그래프를 가지고 요만큼 이동하면 얘가 되는 거니까 원래 아까 말한 것처럼 유리함수를 좀 편하게 그리려면 점근선의 교점과 점근선의 위치를 잡아주는 게 중요해요. 점근선은 x는 0, y는 0이 점근선이었고 점근선의 교점이 얘인데 이제 점근선의 위치가 바뀌는 거죠. 점근선도 똑같이 x축으로 1만큼 이동하고 밑으로 3칸 내려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런 느낌으로 점근선의 위치가 바뀝니다. x1, y-3 아까 0,0에 썼던 점근선이 x축으로 1, 밑으로 3칸 이렇게 내려오면서 여기에 도달했을 거라는 얘기죠. 여기 찍히고 이 그래프를 그대로 옮겨오시면 돼요. 그럼 저 그래프를 옮겨오다 보면 이렇게 이 점근선에 닿을 듯 말 듯 이런 느낌으로 그래프가 그려질 거라는 얘기죠. 이해되죠? 네. 그럼 전반적인 내용은 달라진 건 없어요. 달라진 게 있다면 증강함수는 다 똑같은데 굳이 달라진 게 있다면 점근선의 교점이 움직였기 때문에 당연히 바뀐 거는 점근선의 방정식이 바뀌었죠. 그럼 점근선의 방정식을 쓰시려고 그러면 어려울 게 없어요. 이것들만큼 움직였으니까 저기다 x는 붙이면 돼요. x는 1이 점근선, y는 마이너스 3이 점근선 이렇게 된 거죠. 저만큼 움직였으니까 저 위치를 지나지 못할 거라는 얘기니까. 그 두 번째, 그로 인해서 점근선의 방정식도 바뀌었을 거예요. 1, 마이너스 3 얘네들을 붙이면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점근선의 방정식이 바뀌면서 대칭성도 바뀌었어요. 그럼 어떤 거에 대한 대칭입니까? 그러면 점 하나, 직선 두 개에 대한 대칭. 점은 아까 말한 점근선의 교점 1, 마이너스 3에 대한 대칭. 그 다음 기울기 1이면서 이 점을 지나는 직선에 대한 대칭이니까 y는 기울기 일단 써볼게요. y에서 y좌표 빼주고 기울기 1 가로 x에서 x 빼주고 이 직선에 대한 대칭. 이건 예를 든 거니까 풀어주면 됩니다. y는 x 마이너스 4에 대한 대칭. 다음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서 1, 마이너스 3을 지나는 직선에 대한 대칭. 이렇게 세 가지 형태에 대한 직선 두 개에 대한 대칭이 성립한다.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한 대칭 혹은 이렇게 이 점을 지나면 기울기 1짜리 직선에 대한 대칭.
이 점을 지나며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직선에 대한 대칭이 주어진 그래프가 성립한다는 거죠. 아셨죠? 그럼 역으로 이거는 처음에 기본형이 그려져 있고 이제 표준형을 이제 성립한 거라면, 또 이제는 반대로 당연히 기본 형식이 먼저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움직인 게 나오겠죠. 그래서 x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만약 이렇게 되겠다면 다음에 그래프를 그리시오 그러면 제일 먼저 찾아야 할 건 점근선의 교점이에요. 그러면 점근선의 교점 어떻게 찾습니까? 여기 보시면 돼요. 분모가 0이 될 수 없죠? 분모 0이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x가 못 갖는 점이 점근선이에요. 그래서 x는 p가 점근선. 그다음에 y가 여기 분자에 있는 k가 0이 아니므로 이게 0이 아니라는 얘기는 y가 q가 될 수 없다는 뜻이죠. 이게 0이 돼야 이 앞에 있는 분수가 0이 돼야 y는 q가 되는데 앞에 있는 분수가 0이 아니기 때문에 y는 q가 될 수 없다는 뜻은 y는 q가 점근선이 된다는 뜻이에요. 여기도 그렇죠. 분모가 0이 되는 x값, 절대 가질 수 없는 x값, x는 마이너스 2가 점근선. 그리고 얘가 0이 아니므로 y는 마이너스 1이 될 수 없죠. 그래서 y는 마이너스 1인 게 점근선. 그 얘를 그리는 거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니까 위치상 여기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런 느낌으로 점근선이 그려진다. 그럼 점근선의 교점은 여기이며 이 점을 통과하는데 위에 있는 분자값이 음수가 되기 때문에 방향상 2, 4와 4, 4 방향으로 왼쪽이 오른쪽 아래쪽으로 그럼 이렇게 지나가는. 선생님 이게 얼마만큼 점근선에 가까운지 폭이 넓은지 좁은지 어떻게 합니까? 대충 그리는 거예요. 이건 정확히 그릴 수가 없어요. 그냥 대충 적당히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됐죠?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은 그래프를 그려놓고 이제 그래프에 대한 이제 성질에 맞춰서 이제 해석하시면 되는 거고. 근데 선생님 너무 대충 그리는 거 아닙니까? 아니 몇 사분면 지나는지를 저희가 어떻게 합니까? 여기는 사실 이렇게 지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2, 4와 3, 4와 4, 4만 지나갑니다. 1, 4는 못 지나가죠. 근데 가끔 이게 분자가 마이너스 3이 아니고 3이 마냥 나온다면 이제 이게 양수가 되니까 이쪽 1, 4와 3, 4 방향을 지나가잖아요. 그럼 여기를 지나가면 너무 뻔하기 때문에 이 범위를 벗어나지 못할 테니까 여기는 지나가는데 이쪽이 문제야. 만약 그래프가 여기서 이렇게 만약 좀 퍼져서 그려진다면 이거는 네. 이 그림 말고 합시다. 이거는 뭐 이렇게나 저렇게나 다 지나갈 수밖에 없네요. 여기가 벌써 3, 4분면 지나갔기 때문에 다른 예를 적당히 만약 그렸는데 그래프를 그렸더니 여기 이렇게 점근선이 있어요. 이게 원점이고 얘가 점근선이야. 근데 이 분자값이 만약 음수였다고 치자. 이런 거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냥 만들자. 연습 삼아. y는 x-1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3 뭐 이렇게 됐다고 칠게요. 그럼 그래프를 그려보면 점근선의 위치가 1,3이죠. 1,3 여길 지나가는데 이게 음수예요. 음수라는 얘기는 방향상 미안합니다. 양수로 이게 양수예요. 그럼 방향상 1, 4와 3, 4 위치를 지나갈 것 같은데 그 얘기는 점근선을 기준으로라는 뜻이죠. 걔를 오른쪽 위, 왼쪽 아래쪽으로 그려야 되는데 오른쪽 위에는 뭐 뻔해요. 어차피 이게 안으로 많이 좁혀지든 밖으로 퍼져나가든 어차피 이쪽 방향을 지나갈 테니까. 근데 여기가 문제인 게 이게 안으로 좁혀서 만약 이렇게 그려지는 점근선을 가지고 있는 유리함수라면 3, 4분면은 안 지나가죠. 근데 만약 이게 만약 좀 퍼져서 이렇게 만약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3, 4분면 지나가거든요. 그럼 이걸 어떻게 판단하면, 아까 대충 그리면 된다고 그랬는데, 대충 그려야 되는 상황은 대충 그리는데, 4분면을 정확히 이해하면서 그려야 될 때는, 뭐를 찾아주면 되냐면, Y축과 만나는 교점인 Y절편을 찾는 게 이해가 빠릅니다. X절편 찾으면 안 됩니까? X절편 찾으려면, Y가 0일 때 X값 찾으려면, 이 분수식을 풀어야 돼요. 근데 만약 Y절편 찾는다면, X에 0 집어넣으면, 이 숫자만 계산하면 Y절편이 나오거든요. 계산하기 편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이너스 2 플러스 3이니까 얘 0,1을 지나가죠. 0,1이면 여기쯤에 있다는 얘기예요. 이 점을 지나면서 쌍곡선이 그려지니까 이게 설마 이렇게 지나가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절대 그래프상 3, 4분면을 지나지 않는 상태로 이렇게 지나갈 거라는 얘기죠. 이런 느낌으로. 이해됩니까? 실제로 예전에 이런 문제가 어떤 학교에 출제된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학교는 아닌데 양변에 봐봐. 여기는 3을 절로 넘겨요. 그럼 y-3은 x-1분의 2가 되잖아. 양변에 x-를 곱해. 그럼 얘랑 얘랑 곱하면 xy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y 플러스 3은 2. 2가 넘어와. xy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y 넘어오면 플러스 1. 이렇게 안 주고 이렇게 안 주고 이렇게 주는 거예요. 다음 그래프가 지나지 않는 4분면을 구하시오. 그러면 순간 당황스러운 거죠. 뭐야 이게 무슨 함수야 이게? 근데 알고 보니까 유리함수예요. 함수로 표현하려면 y를 묶어줘야 되거든요. 그럼 x-1, y 필요 없으니까 넘겨줘야 돼요. 3x-1 양변 x-1로 나누면 y는 x-1분의 3x-1 아, 이 그래프를 그린 게 얘라는 거구나가 되죠. 아까 우리가 썼던 건 이거 쌤 이거 아닌데요? 이거를 다시 뭐 하시면? 통분하시는 거예요. 통분. 그럼 y는 꼴이 이렇게 돼요. cx 플러스 t 분모도 1차, 분자도 통분하다 보면 분자와 여기는 숫자가 분모가 곱해져서 위로 올라갈 거기 때문에 분자도 1차식이 돼요. 숫자 더하기 1차식이니까 그럼 분자도 1차식 이렇게 써주면 얘가 일반형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태라는 얘기지. 이거는 표준형은 평행이동의 규격에 맞게 식을 이쁘게 써준 거고 보통 분수 쓸 때 우리 이렇게 떨어뜨려 쓰지 않잖아. 누가 분수 쓸 때 이렇게 쓰나요? 5분의 1 플러스 1 누가 이렇게 써? 예를 든다면 너 분수 쓸 때 이렇게 쓰니? 아니잖아. 이거 통분하잖아. 이거는 그냥 내가 어떤 규격에 맞춰 쓴 것 뿐이지 일반적 모양은 통분해서 5분의 6 이렇게 쓰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결론은 이렇게 떨어져 있는 분수를 통분해서 분모 분자를 각각 1차식으로 정리한 이 모양이 분수 함수의 가장 일반적 모양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아까 처음에 우리가 했던 거는 표준형이지만 이걸 표준형을 가지고 이렇게 분배해서 정리하고 다시 모아줬더니 이런 모양이 나온다 뜻은 이 일반형 그래프도 이렇게 그려지는구나. 결론 표준형과 일반형은 알고 보면 늘 말하지만 같은 형태라는 얘기죠. 그렇지 않니? x-1 y는 x-1의 제곱 플러스 2. 이 뭐예요? 원점이 1, 꼭지점이 1,2이며 아래로 볼까 포물선이지. 얘를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같은 거잖아. 다른 게 아니잖아요. 얘는 표준형, 얘는 일반형 이렇게 부르듯이. 그렇죠? 원 같은 경우도 x-1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2의 제곱은 4. 이걸 전개하면 x제곱, y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y. 여기 플러스 1 플러스 없어지고 플러스 1은 0. 이건 중심이 1, 마이너스 2며 반대 밑자리인 원. 얘도 그렇고. 둘이 같은 거. 결론 표준형과 일반형은 같은 모양이라 이거는 점근의 교점을 좀 쉽게 구하게 만든 것. 얘는 그냥 통분시켜서 일반적 모양을 쓴 것. 이런 흐름으로 흘러간다는 뜻이죠. 그래서 바로 그냥 이게 페이지 안 넘기고 그냥 바로 이거 다 설명드릴게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연습. y는 x분의 마이너스 2를 x분의 마이너스 2를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하시오. 그러면 y는 x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게 표준형. 얘를 다시 통분시키면 y는 x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이렇게 만든 게 일반형이라는 뜻이죠. 그럼 이제 표준형 그래프는 우리가 그리는 게 어렵진 않아요. 그러면 표준형이든 기본형이든 점근선의 위치가 중요한데 표준형은 점근선 위치가 얘가 0이 되는 x값 마이너스 1, 그때 y값 마이너스 3 얘가 점근선의 교점이므로 당연히 점근선의 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1, y는 마이너스 3이 절대 가질 수 없는 x좌표, y좌표이기 때문에 각각이 점근선의 방정식이 된다. 그리고 분자값이 음수이므로 방향은 왼쪽이 오른쪽 아래쪽으로 두 개의 쌍곡선을 그리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리시면 돼요. 혹시 만약 좀 더 세밀하게 그려야 될 필요가 있다면 아까처럼 4분면이 지나가는 게 어딥니까? 라고 물어보는지 그럴 때는
적당히 여기다 추가로 y절편 정도를 2에서 찍어주시면 그래프의 위치를 좀 더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똑같은 일반형도 결과적으로 얘랑 당연히 위에 표준이 가지고 있는 이 성질을 일반형도 똑같이 가질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항상 일반형의 문제가 뭐예요? 이게 눈에 안 보인다는 게 문제거든, 사실은. 이렇게는 잘 보이는데 이렇게 다 통분시켜 놓으면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지가 되다 보니까 항상 일반형의 단점은 그거죠. 중요한 점들의 위치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 자, 여기서 오늘 수업은 이제 더 하기가 좀 힘드니까 필요한 건 말씀드리면 니은자 공식이라고 선생님이 말하거든요. 전문 용어로 니은자 공식. 니은자 공식이 뭐예요? 그러면 점근선의 교점 얘를 찾아내기 위해서 이런 형태. 요렇게 그리고 이렇게 이런 느낌이에요. 생긴 게 니은자처럼 보여서 니은자 공식이라고 말하거든요. 이름이 니은자 공식. 니은자 공식이요? 봐. 요 니은자 밑에 있는 니은자는 얘가 0이 되는 x값. 여기에 점근선의 x좌표예요. 점근선의 y좌표는 여기 x 앞에 붙어 있는 개수 있죠. 요 x 앞에 붙어 있는 개수들. 그걸 그대로 니은자 모양을 분수를 갖다 쓰면 그게 점근선의 y좌표가 돼요. 이렇게 외우시면 일일이 막 바꾸지 않으셔도 좀 편하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선생님 이게 점근선의 교점은 찾았는데 그러면 이게 그래프의 방향을 설정할 때는 분자값이 양인지 음인지가 중요하지 않나요? 그거는 어떻게 찾습니까? 잘 봐. y는 예를 들어 2x 플러스 1분의 4x 마이너스 2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그래프가 있다 칩시다. 이 그래프를 그리시오 그러면 원래 다음 시간에는 이거를 표준으로 바꾸는 연습을 보여드릴 거예요. 오늘 시간이 없어서 전 그건 건너뛸 건데 분수함수의 일반형이죠. 그럼 중요한 건 첫 번째 뭘 찾아야 돼요? 점근선의 교점을 찾아야 돼요. 어떻게 찾는다고요? 니은자 공식 마이너스 2분의 1, 2 이렇게 되겠죠. 그럼 그래프 이제 그리면 돼. 마이너스 2분의 1, 2니까 한 여기쯤에 있고 여기쯤에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점근선이. 근데 그림 아이고 뭐야 뭐 하는 거야? 여기쯤에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 위치가 마이너스 1, 2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방향이잖아? 이쪽으로 그려질지 아니면 이쪽으로 그려질지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뭘로 판단해야 돼요? 여기 있는 분자값 보고 판단해야 되잖아. 근데 지금 우리는 이걸 표준으로 안 바꿔놨기 때문에 분자가 뭐가 올지 잘 금방 계산이 안 되죠. 그때 뭐 하시면 되냐면요. 이거 보세요. 이거를 일반형 쓰면 이거지. 얘랑 얘랑 같은 거라고 했잖아. 근데 분자 마이너스 2가 나오려면 요 일반형 분자에 있는 x에다가 뭐 대입하면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나올까? 마이너스 1 대입해야 되지 않을까? 여기다 x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이렇게 나오지. 근데 이 마이너스는 어디서 온 거예요? 분모가 0이 되는 값이에요. 선생님 분모가 0이 되는 건 못 대입한다며? 분모가 0이 되는 것을 대입하라는 게 아니고 이 분자가 어떤 숫자가 올지 판단할 때는 분모가 0이 되는 값을 대입해보면 분자에 뭐가 올지 알 수 있다는 뜻이야. 그럼 얘도 이 식을 표준으로 바꾸면 분모는 안 바뀌어요. 분자에 뭐가 오는지가 핵심이지. 뒤에는 선생님 뭐가 오나요? 뒤에는 당연히 이게 오겠죠. 플러스 2가 이렇게 와야 마이너스 2분의 1, 2가 점근선의 교점이 될 테니까. 근데 결국은 이 자리인데 이게 뭐가 옵니까? 그러면 얘가 0 되는 값이 얼마죠?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여기다 마이너스 2분의 1 대입하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4가 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일일이 표준을 안 바꿔도 괜찮아요. 음수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근데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그려지는데 이것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안으로 모여들게 되면 4, 4분면 안 지나가요.
바깥으로 이렇게 퍼져가면 4, 4분면 지나가지.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도 상황에 따라서는 y절편 정도 하나 구해주면 좋은 거죠. y절편은 표준형보다 오히려 일반형이 더 낫다. x에 0 집어넣으면 이거 없어지고 이거 없어지거든요. 그럼 결론 얘가 y값이 마이너스 2가 되기 때문에 0, 마이너스 1을 지나가요. 여기쯤을 지나간다는 얘기죠. 옆으로 퍼지겠죠. 이렇게 퍼져나와서 결론은 4, 4분면을 지나가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1사도 지나고 2사도 지나고 3사도 지나고 4사도 1사, 2사, 3사, 4사를 모두 다 지나가는 그래프가 된다는 얘기죠. 아셨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 문제 풀면서 유리함수의 역함수 문제까지 같이 설명해서 마무리해서 화요일 날 여기 오면 나머지 문제 풀고 그다음에 무리함수 진도 나가고 또 목요일 날 이제 무리함수 진도 마무리하고 그렇게 해서 이번 주 안에 진도를 다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다음 주 안에 다 마무리하는 걸로 정리합시다. 수고 많으셨습니다.